매일 한두 시간씩 열심히 운동하고 철저하게 식단을 지키는데도 생각만큼 체중이 줄지 않아서 좌절했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하루라도 운동을 쉬면 불안해가지고 견딜 수 없었던 적은요? 아니, 남들 한다는 거 다 하고 매일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도 살이 안 빠질 때 정말 답답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알아보고 그 고민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의 기본을 식이 조절과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겠어 하면서 빡빡한 운동 스케줄을 짜고 엄격한 식단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던 건 아닐까요? 사실 몸이 변하는 건 운동하는 시간보다 운동하지 않는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엥? 그게 뭔 소리야? 당연히 운동하는 시간이 중요하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하루 종일 에너지를 쓰고 있는 우리 몸의 입장에서 보면 24시간 중에 운동하는 시간은 정말 길어도 10%가 되지 않습니다. 운동을 아무리 길게 해도 2~3시간 정도니까 나머지 21시간에서 22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운동과 식단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하지 않는 나머지 모든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제대로 개념이 잡혀있지 않으면요, 매일 운동을 해도 우리 몸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하지만 의외로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놓치고 있는 습관, 매일 열심히 운동해도 변화를 방해하는 습관은 바로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의학계에서 높은 권위를 자랑하는 저널에서 2015년에 위와 같은 제목의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이 기사는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습관이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경고합니다. 아니, 단순히 좀 오래 앉아있는 게 담배를 피우는 정도로 안 좋다니 놀랍지 않나요? 실제로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분야에 권위 있는 학술지와 연구기관의 연구에 따르면요,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운동 효과를 상쇄시킬 뿐만 아니라 앉아있는 습관이 길면 길수록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해요. 아니,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운동을 해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붓기 빠지지 않는 몸이 된다는 거죠. 당뇨병의 위험은 또 뭔 말일까요? 먹어도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대사가 떨어져서 손발 차갑고 기운은 없는데 먹는 족족 지방으로 저장되는 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이악 물고 매일 운동을 2시간씩 한다 해도 나머지 시간에 오래 앉아있다면 방금 말씀드린 위험에 나를 노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운동은 운동대로 하는데 앉아있는 습관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매일 운동하는 것보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니트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직역하면 비운동성 활동 열 생성인데요. 이 말은 즉 특별히 운동을 하지 않아도 열이 발생한다. 쉽게 말해서 칼로리가 소모된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물 마시려고 일어나는 거, 걸어서 버스 정류장에 가는 거, 출근할 때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라 계단을 이용하는 것 등등의 움직임만으로도 이게 누적이 되면 충분히 운동하는 것만큼이나 에너지를 태우고 운동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몸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화장실의 수도꼭지가 아주 조금씩 새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물 한 방울 한 방울은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 종일 모이면 꽤 많은 양의 물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물 한 방울 같이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서 상당한 에너지 소비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에이, 그 정도로 몸에 변화가 일어나겠어? 처음엔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듣고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 뭐 잠깐 움직인다고 진짜 달라지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당연해요. 그동안 살 빼려면 엄청난 결단을 해야 되고 엄청난 운동, 식단 이런 거 해야 한다고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작은 움직임들만으로도 진짜 변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연구가 나와 있는데요. 이 니트라는 개념을 알린 리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는 움직임들이 하루에 소비되는 총 칼로리의 약 30%까지를 차지할 수 있다고 해요. 자그마치 30%의 열량 소모가 매일 일상 속 움직임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운동을 이악 물고 하는데도 살이 안 빠지고 누구는 그냥 편안하게 운동을 하는데도 살이 잘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박사는 자신의 연구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찌는 체질, 그리고 안 찌는 체질은 사실 존재하지 않으며 그 차이는 니트의 양에서 비롯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미국의 저명한 과학 잡지 사이언스에 실렸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살이 잘 안 찌는 사람들은 살이 잘 찌는 사람들보다 하루 평균 2시간 15분을 덜 앉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체질 때문에 살이 찐 게 아니라 하루 동안 총 움직임에서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루 동안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출퇴근 시간, 직장의 업무 시간, 집에서 TV 보는 시간 등등 이렇게 모든 시간이 쌓이다 보면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그 효과는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살 안 찌는 체질을 만드는 핵심 요소였던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움직임의 중요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사소한 것들이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원리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째, 대사 활성화입니다. 우리 몸이 지속적으로 움직이면 신진대사가 활성화돼요. 대사가 활성화되면 기초대사량이 증가하고 궁극적으로 전체 에너지 소비는 늘어나겠죠. 난로가 계속 따뜻하게 타려면 장작을 조금씩 넣어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작은 움직임은 대사가 계속 활발하게 유지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일상 속의 움직임 없이 극단적인 운동 또는 식단만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몸의 신진대사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몸을 극도의 기아 상태로 인식하고 절전 모드를 켜기 때문이에요. 그럼 대사는 떨어지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조금 먹는데도 살 안 빠지고 이 악순환고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둘째, 지속적인 에너지 소모입니다. 우리는 하다못해 산책을 한다 해도 10,000보를 꼭 걸어야 돼. 그래야 운동되지. 땀이 나야 운동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2-3시간의 고강도 운동을 해야만 이제 오운환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맞아요. 그렇게 빡세게 운동하는 시간 동안에도 칼로리가 소모가 됩니다. 하지만 그 총 에너지 소모량에서 본다면 사실은 걷기, 계단 오르기, 청소 이런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렇게 빡세게 운동을 했을지라도 이제 일상에서 소비하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은 기껏해야 2-3시간이고 일상을 보내는 시간은 그보다 훨씬 더 기니까요. 자, 셋째, 가장 중요한 지속 가능성입니다. 매일 고강도로 운동을 하는 건 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부담될 수 있어요. 우리 몸과 마음이 언제나 막 100% 풀충전 상태는 아닐 거잖아요. 몸이 변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는 지속 가능함, 꾸준함인데 이 니트는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거죠. 실제로 제가 허리를 다쳤었어요. 그때 웨이트를 되게 오래 쉬었었거든요. 근데도 몸에 큰 변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상 속에서 움직임을 잘 챙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운동을 2-3시간씩 빡세게 이렇게 할 때는 식욕이 진짜 미친 듯이 돋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몸이 피로하고 무리한 운동으로 혈당이 떨어지니까 식욕은 폭발하고 자제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고 그 보상 심리 때문에 오히려 막 미친 듯이 음식을 먹었던 적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운동을 빡세게 해야만 한다라는 그 강박을 내려두고 운동을 즐길 수 있을 만큼만 하면서 움직임에 집중을 하니까 몸과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식욕도 이전처럼 막 날뛴다 이랬던 적은 근 몇 년간 아예 없어요. 여러분도 저랑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몸이 피곤하고 마음에서도 오늘은 좀 쉬고 싶다 하면서 좀 지쳤는데도 운동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꾸역꾸역 스스로를 막 밀어붙일 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은 적 있지 않으신가요? 운동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여기는 순간 운동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 점점 즐기지 못하게 됐던 경험은요. 저는 그런 부담감, 스트레스를 갖고 운동이 아니라 실상 노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움직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고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 앉아있는 습관이 더 몸에 해롭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많은 게 달라졌어요. 하루 중에 자주 움직이는 작은 행동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마음이 생겼고 그걸 제가 어느새 몸으로도 느끼게 되었어요. 처음에 저는 사실 운동을 이틀도 못 쉬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운동을 일주일 내려놓고 움직임에 집중해본다는 건 진짜 큰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경험해보니까요, 괜찮더라고요. 천천히 해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운동을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운동을 하지 않는 시간 동안 내가 충분히 쉬고 내 삶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운동을 안 하면 게으른 것 같고 자기관리 너무 안 하는 것 같고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뚱뚱해 보이고 어쩌면 처음에 저랑 비슷한 감정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운동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에서 의도적으로 벗어나 보세요. 움직임의 힘을 믿고 운동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 대학생 때 모습이에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다이어트에만 아주 미쳐가지고 진짜 하루에 3시간, 4시간 운동을 했어요. 아침에 알람을 맞춰두고 일어나서 공복 사이클 막 미친 듯이 밟고 약속 일절 안 잡고 집에 오자마자 강 하나 스트레칭만 하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다는 타바타 추고 캐시 언니 안뻑지 마일리사이러스 운동 그리고 마무리는 하천에서 러닝까지 뛰면서 미쳤었죠 진짜. 식단까지 저는 극단적으로 했었어서 이때는 제가 무혈경까지 왔어요. 그리고 운동을 쉬면 정말 하늘이 막 두동강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3-4시간 했던 거죠. 살 빼야겠다라는 일념으로 했기에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운동할 때는 힘들어서, 운동하지 않을 때는 불안해서.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 모습입니다. 살 빼는 걸로 삶을 채우지 않는 요즘 잘 자고 삼시세끼 잘 먹고 잘 움직이는 제 모습이에요. 운동 당연히 합니다. 근데 길어야 뭐 1시간 할까요? 제가 확실한 건 이전에 했던 운동량의 절반도 안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적용하면 되냐? 좀 웃긴데요. 엉덩이가 볍고 예쁜 나 같은 여자,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원래는 주얼리의 노래 중에 엉덩이가 작고 예쁜 나 같은 여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제가 개사를 해본 건데 정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거창할 거 없어요. 업무를 보시다가 내가 너무 오래 이제 앉아 있었다? 그럼 냅다 일어나서 물 마시러 가는 거예요. 이것도 니트입니다. 그리고 일석이조로 니트를 즐기시려면 물을 좀 텀블러에 이렇게 떠오셔서 책상에 두세요. 물 마시다 보면 자연스레 화장실 자주 가게 되잖아요. 피부도 좋아지고 움직임도 챙기고 또 이제 누가 만약에 심부름 시킨다, 만약에 배달 음식을 시키고 싶다 하면 엉덩이 가볍고 예쁜 나 같은 여자 이거 기억하시면서 내가 일어나고 좀 사와서 먹는 차라리 그런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앉아 있었던 시간에 자주 움직이는 거 이게 답니다. 출근길에 버스 지하철에서 못 앉았다. 그럼 좀 럭키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버스 지하철이 흔들리면서 우리 몸은 균형을 잡으려고 온몸의 근육을 다 쓰거든요. 그리고 앉아있을 때보다 당연히 서있을 때 몸에서는 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요. 정말 이런 사소한 움직임들이 모여서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운동 강박이 일상생활까지도 지장을 준다면 스마트워치로 운동 기록하는 거 잠깐 내려놓으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동하지 않아도 괜찮아, 움직임으로도 충분해 이 메시지를 내가 스스로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스마트워치 기록을 의식하다 보면 아무래도 운동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좀 더 그 이상을 스스로 좀 더 편안하게 해주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걸 한번 가져보세요. 저 같은 경우엔 그 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으로 그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꼭 10,000보를 걸어야 운동된다. 땀이 흘리는 속도, 빠른 속도로 걸어야 하는 강박도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만약에 그 걸음수를 봤는데 8,000보였다 할 때는 집안을 막 빙빙 돌면서 10,000보를 채울 때도 있었어요. 엄마가 너 정신사납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도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런데 그랬던 제가 움직임 자체가 나에게 도움된다는 걸 깨닫고 걸음 수나 걸음 속도에 대한 강박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나니까 바깥에 풍경이 보이더라고요. 나뭇잎이 변하는 게 느껴지고 새소리가 들리고 바람결이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솔직히 야 10,000보도 안 걸을 거면 내가 뭐 하러 걸어?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시간이 하루를 활력 있게 만들어주고 찌뿌둥할 때 단 5분, 10분이라도 산책을 해주면 다시 몸이 가뿐해지는 느낌까지 들어서 이제는 제가 운동하기 위해서 걷는 게 아니라
정말 산책하는 거 그 자체가 너무 좋아서 나가요. 너무 덥거나 춥지만 않으면 자연 속에서 산책하는 거는 움직임뿐만 아니라 다른 유익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출근길이나 식사 전후로 좀 이렇게 나갈 수 있다면 언제든지 이제 나가서 한번 걸어보셔라 추천을 또 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칠게요. 다이어트의 핵심 마인드셋인 운동 더 많이 빡세게 요거에서 벗어나서 일상 속 작은 움직임으로 바뀔 때 비로소 자유로운 마음으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운동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두고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일상 속의 작은 움직임에 집중해 보세요. 제가 경험한 것처럼 몸과 마음이 둘 다 편안해지면서 자연스러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는 여러분이 삶 말고 삶을 누리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어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